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았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노아 홍수의 과학적인 증거 첫 번째는 지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지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라 했습니다. 사실 이곳 그랜드 캐니언은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감탄하고 오는 곳이 아니라 노아 홍수의 증거로 대홍수 심판을 묵상하고 와야 하는 곳이랍니다. 여러분은 지층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학교에서는 이 지층의 형성을 동일 과정설로 가르칩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지층이라는 거예요. 이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이 형성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아니었나?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요즘 태적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 지층 형성을 동일 과정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 구조는 지층면이 가지런한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오랜 세월의 침식 과정 없이 지층과 지층이 급속하게 퇴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일 과정설에 의해 지층이 형성되었다면 지층이 퇴적만 되는 것이 아니라 퇴적 후 세월이 흐르면 침식이 될 것입니다. 침식 후에 또 퇴적, 퇴적 후에는 또 침식,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지층과 지층 사이의 경계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은 무지개 떡같이 너무나 가지런하게 수평을 이루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은 남북으로 수백 킬로미터 이상이나 되는 광범위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층과 지층 사이의 면이 놀랍도록 완벽한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지층들이 오랜 세월의 침식 과정 없이 엄청난 격변적인 힘에 의해 퇴적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층과 지층 사이에 흙이 쌓이는 시간은 매우 짧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지층 형성의 실질적인 실험 자료들을 스마트폰 극동방송 밴드 앱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층이 오랜 시간에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격변에 의해 급속히 형성됨을 증명해주는 지질학상 초유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미국 서부 시애틀 남쪽의 세인트 헬렌 화산의 대폭발이었어요. 백두산만한 화산인데요. 이 화산 폭발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의 34,0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화산이 맹렬히 터지면서 모래, 자갈, 흙, 수분 등을 함유한 엄청난 양의 화산 분출물이 열과 압력을 동반한 상태로 날아와서 북쪽 평원에 급속하게 퇴적되었는데 이것들이 완벽한 지층을 형성했어요. 하루 저녁에만 쌓인 지층이 7.5m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화산 활동으로 동일 과정에 입각한 계산으로는 수십만 년이 걸려야 형성될 지층이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수백 명의 지질학자들이 관찰하는 눈앞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껏 지층이 형성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추측과 과설로 동일 과정설을 주장해 왔는데 이제 이런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지층은 격변적인 힘에 의해 단시간 내에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화산활동 때 나타난 또 하나의 발견은 협곡이 급속히 만들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산 폭발 시 날아온 흙더미가 화산 북쪽에 있는 큰 강을 막아버렸는데 호수로 변한 강은 그만 둑을 터뜨려고 갑자기 홍수가 나면서
주변의 평원을 급속도로 침식시켜 그 결과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협곡을 형성했어요.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수백만 년이 걸려야 만들어지는 협곡이 단 하루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인트 헬렌산의 활동에서만 관측된 것이 아니라 미국 북서부 지역의 몬테나주의 미솔라 호수라는 거대한 호수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호수의 서쪽 벽이 터져 홍수가 나면서 한순간에 팔루족 캐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협곡이 형성되었어요. 여기까지 지층이 노아 홍수의 과학적인 증거가 됨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사실임을 말해주는 두 번째 과학적인 증거는 바로 화석입니다. 뭔가 격변이 일어나서 매몰당한 생물의 화석은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답니다. 즉, 대홍수에 의해 갑작스런 매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화석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매장되어 화석이 된 지층이 사방으로 수십 킬로미터나 널려져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 뼈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 있고 눈알이 돌출되어 있고 생동감 있게 이리저리 휘어져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살아있을 때 상태를, 즉 갑자기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화석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조개 화석인데요. 발견되는 화석마다 한결같이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잘 아시듯이 조개는 죽으면 입을 벌리잖아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살아있을 때 매장된 겁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화석은 오징어 비슷하게 생긴 앵무조개 화석인데요.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 한결같이 태평양 쪽을 향해 누워있는 거예요. 이 앵무조개가 얘들아 우리가 죽을 때는 태평양 쪽이야 하고 약속을 한 걸까요? 말도 안 되죠.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이 화석이 무작위로 아무 방향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다지층 나무 화석이라는 놀라운 화석이 있어요. 나무가 여러 개의 지층을 관통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수십만 년의 갭이 있다고 말하는 지층 사이를 나무 하나가 관통한 화석이에요. 자,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 오늘의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무는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화석이 된 거죠. 자, 이 모든 화석들은 노아 홍수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은 흔적들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지층의 연대로 구분해 놓은 지질 시대표를 학교 과학 시간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억나시죠? 그리고 각 시대에 발견되었다는 화석들을 나열했는데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질 시대표는 사실 연대 측정하여 만든 것이 아니랍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니 당연히 화석을 연대 측정하여 시대별로 구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질 시대표는 그저 진화론에 입각하여 발견된 화석을 가지고 단순한 것은 아래에 놓고 복잡한 것은 위에 배열한 것뿐이에요. 화석은 그냥 널려 있는 것이지 진화의 순서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에 지질 시대표대로 화석이 발견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오직 교과서에만 그렇게 얘기해요. 땅 어느 곳을 파보아도 지질 시대표대로 화석이 발견되는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화석은 진화의 순서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화석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몰됐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성캄프리아 시대의 땅에서는 무척추 동물만 발견된다고 하는 시기인데 물고기 화석이 500마리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의 대표 화석들이 전 지층에 뒤죽박죽 다 발견되었어요. 캘리포니아 교조토 광산에서 발견된 24 내지 27m 크기의 수영 고래 화석은 기존의 동일과정설 지질학자들을 질리게 했습니다. 왜요? 바다에서 사는 고래가 광산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화석은 매몰될 만한 전 지구적인 홍수,
격변을 설명해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의 과학적인 증거인 지층과 화석에 대해 공부했어요. 또 다른 과학적인 증거를 좀 더 살펴볼 것인데 내일 기대해 주세요.